노자 교수,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 이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인물 중에 하나시고 어쩌면 이 시대의 향심? 그러니까 한국을 바라보는 아주 객관적 시각. 외국인이지만 사실상 한국인인. 그러니까 박노자 교수의 책을요. 그러니까 박노자 교수의 이름을 지우고 글만 보면요. 외국 사람인지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이 한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자기만의 해석, 이걸 보면은 정말 탁월하거든요. 문장력도 진짜 탁월한데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 깜짝 놀라죠. 아버지가 특이한 사람인갑다 해서 이름이 박노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 사람이야. 러시아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된 저서를 10권을 넘게 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보 지층에서는 대단한 글꾼 중에 한 명이죠. 요즘 민족 정론지와 민족 학자들은 전부 외국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얘기들은 조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언론이잖아요. 진짜로. 일본 언론이야. 근데 박노자 교수의 글 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핵심은 이런 거지. 정의연에 대한 만연사상의 근원적인 이유는 정의연의 운동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발전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 동북아시아 라인을 뭔가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합의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이 원론적인 이유도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말고 여기도 이런 게 있어요.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하는 극우 보수 매체들은 기본적으로는 연일론, 즉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론자들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위안부 인권회복운동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즉 중국을 암묵적으로 겨냥하는 자민당과의 파트너십 강화의 장애물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적 평화주의적 진보의 입장에서는 이 운동의 내재적 문제, 피해자와 지원자의 소통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도 모든 의혹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면서도 1차적으로는 마녀 사냥을 당하는 운동가들을 응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위안부 관련한 운동에 있어서 그 대의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을 사실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하게는 윤미향을 이제 낙마시키거나 정의원을 해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은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회계, 정직, 도덕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네. 결국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윤미향을 편을 드는 이유는 밖으로 드러난 윤미향의 무슨 부도덕함과 범죄적 행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미미할 뿐더러 3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은 너무 큰데 어찌 이 작은 거 그것도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한 것들을 갖고 윤미향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냐. 그게 우리의 생각인 것이거든요. 박노자 교수도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옹호하는 세력이 왜 윤미향이라는 개인에 대한 공격에 이렇게 힘을 쓰느냐. 이게 이제 일종의 오바마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바마가 집권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북한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 북한에 대해서 뭐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으로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밑으로 오는 물 밑으로 오는 중국하고의 전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중국과의 대중국 전선의 최전방을 일본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대중국 방어선으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드였고 그 사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한국의 어떤 정치적 화해가 필요했던 건데 거기에서 풀리지 않는 독도 영유권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이게 두 가지가 역사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해소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걸 갑작스럽게 그냥 퉁쳐버린 게 박근혜가 2015년도에 위안부 뭐 화해했다고 이렇게 갑자기 발표해버린 이제 그런 맥락이었는데 이게 오바마가 남긴 유산의 일종의 폭풍 같은 거죠. 이 트럼프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건데 오바마가 했던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경을 안 쓰는 거지만 미국 내부에 구주산업체들의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전략적 포지션 중에 하나가 사드로 비롯되는 이제 대중국 전선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위안부 이슈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 이슈라는 수면 아래로 그냥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다라는 그런 계산 속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개인을 공격하든 그게 윤미향이든 김복동이든 이용수든 상관없이 누구를 이용을 해서라도 그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와서 뭐 대개는 보수라기보다는 극우 쪽 사람들이 댓글로 어그로를 끄는 것일 텐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답답해요. 그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윤미향이 범죄자여야 해요. 그 부도덕한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해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한테도 엄청난 그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자들이 자기 뇌피셜이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윤미향은 범죄자인데 와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개인 계좌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디테일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윤미향은 이미 어마어마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비리 범죄자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미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니들이 언론이냐. 사실은 언론도 아닌 것들에 세뇌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계급적인 위치에 서 있지 못하고 조중동에 의해서 언론이 아닌 조중동에 의해서 세뇌받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실상의 진정한 언론을 공격하고 있는 형태.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극우들의 소모품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퀴벌레가 죽임을 당하듯 활동 정지, 차단 이렇게 형태로 계속해서 자기 언론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형태. 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윤미향처럼 활동하라고 하면 단 1개월도 못합니다. 공익을 위해 싸워본 적이 없는 놈들이 가짜뉴스 박근혜를 위해서는 참 열심히도 싸워. 니들은 그래서 인격이 없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박노자 교수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역사적 어떤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와 그 피해자를 돕는 지원자 간의 갈등, 이런 그 갈등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그 갈등을 촉발시키는 당사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미향 의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사람 사이에 갈등은 항상 생기는데 그 갈등을 촉발시키는 불만을 먼저 제기하는 측은 주로 피해자 측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피해자를 비난하죠. 피해자답지 않다고. 근데 그것도 다 폭력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공간에서도 갈등은 생길 수 있는 거고, 갈등이 생긴 공간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관계인 경우가 많지. 피해자이기 때문에 불만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갈등을 무조건 다 그냥 받아 안아야만 된다. 이것도 또 하나의 폭력인 거거든요. 갈등은 드러났을 때 사회적으로 보듬어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갈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용수 할머니를 통해서 촉발된 이 갈등 자체에 대해서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나가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나쁜 사람이고 그런 불만을 만들어지도록 내버려둔 윤미향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양비론도 문제지 사실은. 저는 이게 진짜 폭력 중에 가장 잔인한 폭력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 피해자들이 생겼을 때 그냥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최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일까요? 누군가는 이웃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나서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의 도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불일치에 대해서 다 비난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큼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악플 달고 톡키시는 분들, 차단당하는 분들을 되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런 구조는 한명숙이나 조국이나 다 똑같아요. 윤미향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되면 그걸로 끝이야. 심하게 표현하면 옛날에 그런 시대, 그러니까 SNS나 이런 것들,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발전이 없던 시절에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심지어는 한명숙 총리는 감옥살이까지 하고 나와.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전도 유명하던 정치인이 정치 공작으로 선거에 떨어져.
서울시장 선거에. 그때는 언론이 어마어마했다. 평균 여론조사가 15% 이상 20% 차이 나왔어요. 막상 까보니까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0.6%? 그렇게 속을 끓이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악플 다는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게 언론이든 검찰이든 털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어떤 그 사법 체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대화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언론이나 기득권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죽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거 있잖아. 언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론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겨레나 경향 같은 신문이 정론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론 흐름에 따라서 적당히 눈치 보고 윤미향이 뭔가 있나 보다 하면 윤미향이 지금까지 뭘 해왔느냐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던 자들이 일제히 돌아서 가지고 윤미향을 파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언론에다가 쓰레기처럼 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 인격 살인이 되고 났을 때 무죄가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이 지난주에 자기 해명 기자회견을 했던 건 나는 굉장히 훌륭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논란들을 다 범죄행위로 몰아가서 검찰이 결론 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검찰이 결론 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사실 그게 조국 장관 무슨 입시비리 이런 거하고 또 맹각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네. 검찰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상장을 위조했네 뭐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재단받아야 될 그런 사건 사실 아니었다고. 위조도 아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조국 장관의 가족이 위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윤미향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범죄자 취급해서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엄청 훔친 두들겨 패고 그냥 죽인 뒤에 그렇죠. 그걸로 그냥 끝해버리는 게 지금 현실의 조폭 문화랑 똑같은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내가 항상 지금까지 수도 없이도 이야기했다. 조국 장관식으로 털면 윤미향식으로 털면 당신네들 살아남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언론을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센 것 같아요. 그게 한두 번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통령보다도 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중동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그들이 일단 활자로 온라인에 뿌리면 이걸 가지고 계속 베껴서 쓰는, 팩트체크하지 않고 베껴서 쓰는 나머지 바다 쓰레기들, 걔네들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오는데 이건 21대 국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때려잡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댈 수 있는 거는 아니 그 때려잡을 수 없어요. 저는 이게 돈과 재력, 권력이 엄청 크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정의연이나 윤미향을 까는 게 똑같은 잣대로 곽상도를 까면 지금 훨씬 더 흥미진진할 텐데 엄청나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범죄자가 하나 있습니다. 사기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사기꾼이 미래통합당을 평상시 때 지지하던 사람이었어. 그럼 이 사람 때려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되는 거야.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야. 지금 언론개혁이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언론개혁은 국민이 담당할 몫이 90%예요. 이 사람들이 언론 역할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짜뉴스를 통해서라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야만 그나마 자기 지지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계속 가짜뉴스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언론에 있어서의 뭐랄까 이제는 믿을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어지는 상황. 언론 자체가 있잖아요. 자기 정파적 이익이 없더라도 사실을 사실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나쁜 의도를 갖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인정 안 하는 거고 바다 쓰레기라는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금? 자 어쨌건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는요. 나는 항상 그런 논란이에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면 보수와 진보의 어떤 쪽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살펴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언론이 해야 될 짓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오늘 민주당 반응처럼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같은 집권 여당의 구성원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시원하진 않지만 소명됐다. 왜? 시원할 수는 없거든.
조사, 수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히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외곽에서 겉만 알고 조중종 누가 쏟아내는 수천 건, 수만 건의 기레기 기사를 보고 자기가 이미 판사가 돼서 윤미향은 범죄자라고 결정 지은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갔는데 이상한 게 있었으면 빨대를 통해서 진작에 흘렸겠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아무리 털고 털어도 딱히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알겠습니다.